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데 남북으로는 무려 서울에서 말레이시아까지 뻗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서 평균 177km, 남북 4,300km라는 비율의 영토를 가진 칠레죠. 노르웨이 북극의 해안에서 리비아 지중해 연안까지 연결 가능한 길이고 미국 본토를 가로지를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극단적으로 긴 나라가 200년 독립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쪼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사만 봐도 분열이 흔했는데 칠레는 어떻게 이 기묘한 땅덩어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래 칠레 땅에는 남미 원주민 부족들이 산발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15세기 강력한 잉카 제국이 등장하면서 칠레 북부에서 중부까지 정복당했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달랐죠. 파타고니아라 불리는 거대한 남부 지역엔 마푸체족이라는 전투력 강한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근성은 어마어마했고 천하의 잉카 제국조차 마푸체 정복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마푸체족은 스페인의 근대 소총을 빠르게 확보한 뒤 남미 정글과 산악의 게릴라전을 결합해서 강력히 저항했고 1598년 쿠랄라바 전투에서는 스페인 총독을 생포해서 살해할 정도였죠. 16세기 스페인 제국이 남아메리카를 침략하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피사로가 잉카를 정복하며 남미 서부는 스페인 식민지로 전락했죠. 부왕이 다스리는 부왕령이 설치됐고 페루 부왕령, 리오델라 플라타 부왕령 등으로 나뉘어 스페인의 땅 따먹기 판이 벌어졌습니다. 칠레 지역은 1541년 페드로 데 발디비아가 파견돼서 거점인 산티아고를 건설했고 이곳을 중심으로 칠레 총독령이 세워졌거든요. 발디비아가 세운 이 산티아고는 해안을 마주하면서도 삼면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고 지금도 칠레의 수도입니다. 칠레 총독령 옆에는 훗날 아르헨티나가 되는 리오달라 플라타 부왕령이 있었는데 원래 칠레는 안데스 산맥 너머 동쪽까지 포함하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스페인 정책이 바뀌면서 칠레는 안데스 서쪽만 차지하게 됐고 동쪽은 전부 리오델라 플라타에 넘어갔죠. 남미 완전 장악을 꿈꾸던 스페인은 파타고니아 공격에 나섰지만 50년 넘게 공격해도 마푸체는 건재했고 결국 1641년 조약을 맺어 비오비오강 남쪽은 마푸체족 땅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스페인은 18세기 후반 조약을 어기고 다시 침공했지만 또다시 실패했고 1808년 스페인 본토가 나폴레옹 침공으로 초토화되면서 왕까지 포로로 잡혔거든요. 본국의 혼란은 남미 식민지의 대혼돈을 불러왔습니다. 스페인 권위가 추락하자 남미 각지의 유력자들은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둘 독립해 나갔죠. 칠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독 권위가 약해지자 현지 백인 상류층인 크리오요가 강해졌거든요. 크리오요란 스페인 혈통이지만 남미에서 태어난 백인으로 본토 백인들에게 천대받던 신세였지만 기회가 오자 바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미 독립의 아버지 산마르틴과 칠레 독립운동가 오히긴스가 연합해서 스페인 총독군을 격파했고 1818년 칠레는 드디어 독립에 성공했죠. 다만 이때 칠레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현재의 영토는 이후 전쟁을 통해 늘어나게 됩니다. 건국 초기 칠레는 지배층끼리 분열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중앙 집권제로 갈 것인가, 지방 분권 연방제로 갈 것인가를 두고 갈라져 싸운 거죠. 잠깐 연방제도 시도했지만 혼란만 악화됐고 10년 가까이 내전과 유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칠레 지배층들은 결론을 내렸죠. 이렇게 길다란 영토에서 권력 분산은 재앙이다.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통합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1830년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초강력 중앙 집권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정된 헌법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는 폐지됐고 대통령이 의회와 의원을 통제했으며 주지사와 공무원, 판사까지 모두 임명했죠. 참고로 지금도 칠레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차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칠레는 통합되어 갔고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광활한 파타고니아였죠. 신생국 칠레는 국제법상 국경을 확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고 망설이다간 옆나라 아르헨티나가 먼저 파타고니아를 차지하고 국경을 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칠레는 1862년 국경지대 안골 침략을 시작으로 마푸체족 정복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칠레 지배층이 백인 중심이었던 만큼 사실상 스페인 제국에 이은 백인의 2차 침공이었죠. 마푸체족은 맹렬히 저항했고 칠레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칠레에게는 꾸역꾸역 밀어붙일 자본력이 있었거든요. 정복 전쟁이 시작된 1850년대에서 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그곳 인구가 급증했는데 그들은 식량이 필요했고 마침 양질의 농산물이 나오는 가까운 나라가 칠레였습니다. 칠레는 그들에게 식량을 수출해서 큰 돈을 벌었고 재정이 탄탄해진 칠레는 국력을 총동원해서 마푸체를 수십 년간 압박했죠. 마푸체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칠레에 자극받은 아르헨티나도 파타고니아 침공에 나서면서 마푸체는 2대1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1881년 마푸체족은 무너졌고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각각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정복당했죠.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와 여러 차례 국경 조약이 체결되면서 칠레는 오늘날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칠레 영토, 신생국 칠레의 국민적 승리감은 하늘을 찔렀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같은 시기 또 다른 전쟁으로 영토가 늘어나며 칠레인들에게 엄청난 국가적 자부심이 주입됐습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이었죠.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 전쟁 말고 1879년부터 83년까지 벌어진 칠레 대 페루, 볼리비아 연합의 전쟁입니다. 원래 칠레는 자원 무역을 둘러싸고 볼리비아, 페루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1879년 볼리비아가 칠레 기업에 세금을 인상하자 참을성이 바닥난 칠레는 볼리비아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볼리비아 땅인 안토파가스타가 칠레에 점거됐으며 페루와 볼리비아는 연합해서 반격했죠. 하지만 칠레는 군사력이 우월했고 하필 그때 페루와 볼리비아 모두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결국 전쟁 도중 두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칠레는 혼란한 틈을 타서 페루 본토까지 쳐들어가 수도 리마를 점령했습니다. 강화 조약이 체결되고 페루는 타라파카와 아리카 지역을, 볼리비아는 안토파가스타 지역을 칠레에 넘겨줬죠. 칠레는 북부의 어마어마한 영토를 획득했는데 여기는 구리와 질산염, 리튬까지 광물 자원이 넘쳐나는 노다지 땅이었습니다. 현재도 칠레는 이때 얻은 북부 영토에서 대부분의 광물을 캐고 2020년대 기준 칠레 광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페루와 볼리비아는 이 꿀같은 땅을 빼앗긴 거고요. 특히 볼리비아 타격이 컸는데 유일한 바다 출구를 통째로 잃어버려서 잘 나가던 볼리비아는 삽시간에 내륙 국가로 전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관광을 가려면 칠레 영토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두 주요 전쟁을 거치면서 4,300km에 달하는 기묘한 영토가 확정됐고 칠레인의 정체성도 공고해졌습니다. 전쟁 승리로 국민적 승리감과 자부심을 엄청나게 얻었으니까요. 전쟁 기간 칠레 지배층은 종군 기자를 파견해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고 국민 단결을 유도했으며 전쟁 영웅을 찬양하는 석상을 세우고 지폐에 태평양 전쟁 전사자 초상화를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토가 늘어나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살던 페루인, 볼리비아인, 마푸체족 등 이민족이 전부 칠레에 편입된 거거든요. 이들은 불만 세력이 돼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었지만 칠레는 영리하게 대처했습니다. 먼저 점령한 옛 페루 볼리비아 땅에 칠레인을 대거 이주시켜서 빠르게 칠레화시켰고 민족 구성을 유리하게 바꿔놨죠. 상대국이 영토 반환을 요구할 명분을 없앤 겁니다. 중요한 건 마푸체족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기준 마푸체 인구는 상당했고 칠레와 녹아들기 어려웠는데 칠레 정부의 선택은 강력한 칠레화였거든요. 우선 마푸체족 토지를 몰수하고 그 땅에 백인을 수만 명 단위로 이주시켰습니다. 애초에 칠레는 건국 엘리트부터 크리오요, 즉 백인이 세운 백인 친화 국가였고 국가 슬로건부터 유럽보다 더 유럽다운 나라였죠. 칠레 건국 지배층들은 이 땅에 유럽이 근대화되고 융성했던 리즈 시절 유럽을 그대로 간직하겠다며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이민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였죠. 특히 스페인 본토인에게 콤플렉스를 가진 크리오요들은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선진 유럽 국가 이민자를 성호했고 1800년대 말엔 12년 동안 북유럽계 이민자만 3만 명 넘게 이주했습니다. 이때 칠레는 점령한 파타고니아 지역에도 백인을 대거 이주시켰죠. 마푸체족은 이른바 라디카시온 정책으로 토지를 몰수당한 뒤 쫓겨났고 수많은 백인이 이주하며 백인 정체성이 공고해졌습니다. 소수 민족 전용지로 쫓겨난 마푸체족은 고유 언어와 문화를 모조리 금지당했고 가톨릭 개종을 강요받았으며
이름도 스페인식으로 바꿔야만 했죠. 결국 현재 마푸체족은 거대한 불만 세력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권리를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칠레 정부는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독재 정권 시절 제정된 반테러법으로 마푸체족을 강력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칠레인들은 통합에 성공했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독립했고 페루 볼리비아 연합을 이겼으며 스페인 제국조차 정복 못한 마푸체족까지 정복했다는 서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스페인 본토인보다 위대한 칠레인,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거죠. 칠레 건축물을 보면 그 시절 유럽을 고스란히 간직했다기엔 살짝 이질적이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건물이나 거리를 보면 정통 유럽과는 뭔가 다르거든요. 하지만 칠레인들은 자신을 서구인, 유럽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한 명이 독일계면 자신을 독일인이라 지칭하기도 하죠. 마침 행운도 따라서 확정된 영토 자체가 칠레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치는 걸 도왔습니다. 칠레 영토는 동쪽이 고도 4,000m급 안데스 산맥 장벽, 서쪽은 태평양으로 막혀 있거든요. 북쪽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고 남쪽 역시 남극 앞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칠레 땅은 하나의 긴 요새처럼 다른 남미 국가와 구분되는 섬 같은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일부 칠레인들은 우리 칠레는 사실상 영국과 비슷하다. 우린 남미에서 섬 같은 입지를 가졌고 영국처럼 발전할 잠재력을 가졌다. 우리 칠레가 남미 최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토가 확립된 뒤 갈등이 없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은 여전히 심각했으니 종전 10년도 안 돼서 칠레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간 갈등이 폭발했고 1891년 칠레 내전, 1920년대에서 30년대 수차례 쿠데타, 1970년대에서 90년대 군부 독재와 민주화까지 온갖 굴곡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 자체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트 계층은 정치 이념으로 싸우면서도 칠레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칠레인이라는 정체성 외에도 칠레 땅은 행정과 경제로 꽉 묶여 있습니다. 칠레 지배층은 정권이 바뀌어도 칠레를 뭉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유했고, 그러기 위해 수도 산티아고를 칠레 남부와 북부를 묶어놓는 엄청난 중력장을 가진 지역으로 만들었거든요. 모든 중요한 금융, 행정, 기술, 교통 인프라가 산티아고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칠레는 수도권의 인구의 50%가 살고 산티아고 하나가 칠레 GDP 생산의 45%를 담당하죠. 사실상 서울과 비슷한데 주요 대학도 산티아고에 몰려있고 몰려든 인구만큼 영역도 계속 확장됐습니다. 이를 그레이터 산티아고 정책이라 부르죠. 그렇게 수도로 중심을 꽉 잡아놓고 경제면에서는 칠레 각 지역이 역할 분담을 하도록 세팅해뒀습니다. 칠레 북부는 아타카마 사막을 중심으로 구리와 리튬 같은 광물 자원이 많이 나서 칠레 수출의 효자를 담당하고, 칠레 중부는 중심지인 동시에 지중해성 기후로 곡물 등 농산물 수출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남부는 양식업과 목축업으로 국민들의 단백질 보충원이죠. 특히 칠레 남부는 전 세계 연어 양식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정말 의외로 칠레는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위 연어 수출국이거든요. 육류 수출도 많이 하고요. 칠레산 삼겹살도 한국에 많이 팔립니다. 이러니 어디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분업 구조에서 이탈하고 그 지역만 손해죠. 이런 요인 외에도 가톨릭화 정책, 스페인어 공용어화 등 많은 수단이 동원되며 칠레는 긴 영토를 하나로 통합되게 묶고 있습니다. 그렇게 칠레의 긴 땅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칠레는 여러 전쟁을 통해 지금처럼 미친 듯이 긴 땅을 갖게 됐고, 칠레 정부는 그걸 하나로 묶기 위해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거대한 중력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수도에 너무 많은 시설이 몰린 탓에 산티아고는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 격차도 상당하죠. 하지만 칠레가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